차쌤과 청정 차산수 한 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차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커플룩이에요. 아,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맞춰 입고 와가지고 차쌤 패션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예,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나요? 뭐 좀 가볍게 이제 가벼운 정장 이런 거 좋아합니다. 가벼운 정장. 예. 그 이전에 판사 시절에는 좀 옷을 좀 이렇게 어떻게 입으셨어요? 그때는 그것도 아무래도 좀 이제 뭐랄까 좀 나이 들어 보이게 젊었으니까 나이 들어 보이게 입어야 하는 그런 되니까. 색도 좀 입어보고 네네. 그랬죠. 예. 아, 또 이렇게 지금은 또 와이프분께서 아내분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으세요? 뭐 관리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오늘도 역시 저희 또 시작을 이렇게 IT 산업 발전, 또 기술의 발전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아,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네. 예. 저희가 사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또 명예훼손, 또 모욕죄 이런 걸로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인지 또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또 보세요? 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사실 이제 친고죄, 뭐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돼 있어가 제가 이제 초임 법관 시절부터 한 10년, 15년 사이는 형사재판을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와서 이제 최근에 와서 갑자기 뭐 아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네. 제가 대법관 할 때도 거의 매길마다 뭐 한두 건씩 대법원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IT 인터넷 환경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댓글을 단다든지 네. 또는 무슨 이제 사실을 이제 사실 아닌 걸 퍼나른다든지 할 때 24시간 인터넷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제 남이 모인 데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는 모인다는 것이 가상 세계니까 네. 뭐 시간적으로도 또 동시일 필요도 없고 그래 하니까 이제 24시간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먹고 자고 뭐 잠자고 이런 시간 빼고 또 남을 만나는 시간이 짧고 네. 또 만나더라도 이제 나무 뒷담화 이런 걸 하면은 또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약점을 또 남이 또 떠벌릴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은 이제 억제가 되는데 네. 이제 그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어지니까 많이 이제 늘어난 것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제목별로 약 구성 요건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뭐 뇌물죄는 뭐 대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이라는 단어가 늘상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공연이의 해석을 두고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차쌤께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공연성에 대한 그 해석의 대립 그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전원 합의체는 이제 보통 이제 법률이나 또는 이제 규칙 이런 것이 헌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네. 또는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할 때도 하지만 소부에서 이제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3대1이 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이제 모여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공연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공연이라는 것이 뭐 공공연하게 네. 거리낌 없이 뭐 말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때 네. 공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라고 하는데 다수가 모이면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연이가 되겠죠. 네. 근데 한두 사람이 있을 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연이에 공연이다.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애매하죠. 문제 애매한데 그 이제 지금까지 학설이나 판례가 그 한두 사람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왜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공연하다 네. 이렇게 봐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전파가 되면은 있고 뭐 며칠 지나도 아무도 모르면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범죄라는 것은 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그 뒤에 사정을 가지고 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네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뭐 애매모호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네. 이제 뭐 낱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이야기가 또 퍼지는데 네. 사실은 뭐 전파 가능성이 우리 속담대로 하면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뒷담화를 하고 할 때는 처벌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입조심을 늘 예, 입조심을 해야 해야 되는 된다 거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늘 명예훼손이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명예훼손이 있으면 꼭 모욕죄가 같이 있더라고요. 이 모욕의 경우에는 또 어떤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직접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모욕 표현을.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그래서 최근 또 직접 말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기레기라는 댓글을 두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모욕은 이제 명예훼손은 어떤 이제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든지 누가 어떻다든지 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모욕은 그런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표현이 네.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 뭐 감정을 욕하는 거 이런 상하게.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구별은 쉽지만 또 이제 명예훼손도 의견을 말하는 거는 또 안 된다고 네. 하고 하니까 사실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기레기라는 것도 이제 요새 나온 신조어인데 네. 뭐 이제 언론에 계신 분들 듣기가 좀 거북한 이제 그런 합성어 네. 가지고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에 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건은 이제 댓글 다른 건데 무슨 이제 언론사에서 기획 기사를 써가지고 네. 어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무슨 비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쓴데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또 이제 또 사회에도 많은 많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갖고 있고, 네. 그걸 특별히 또 칭찬을 하니까 그걸 본 이제 그 독자들이 좀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네. 댓글을 막 달았어요. 기업의 그, 빌붙는. 뭐 그런 게 막 다니까 이 피고인은 마지막에 네. 이런 걸 다 기레기라 하죠 하고 이제 딱 한마디를 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뒤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뜻으로 네. 이하 동문하면서 쓴 네. 것인데 이게 이제 모욕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대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뭐 속된 말이고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앞에 사람 견해를 자기가 따른다는 뜻으로 쓴 것이니까 네. 뭐 그 정도는 그 기자도 감내를 해야 된다. 네. 기사를 자기 이름으로 썼으니까 네. 항상 좋은 평만 기대하는 건 아니고 나쁜 평을 기레기라는 표현으로 했을 뿐이니까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는 모욕죄가 아니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표현의 자유도 이런 그렇죠. 것과도. 항상 이제 뭐 기레기라고 쓰는 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앞뒤의 댓글 뒤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또 자기 의견을 밝혔으니까 그건 그 정도는 용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 명예훼손이나 또 모욕죄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거는 심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부르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된 결정이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그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네. 그 사실이 진실인데 왜 말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하는 네. 것이고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다 아픈 뭐 역사도 있고 또 내가 남한테 좀 잘못한 거 있고 지금도 속으로 또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걸 또 굳이 또 끄잡내 가지고 옛날 상처를 들쑤시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도 그런 것은 이제 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벌을 이제 징역형까지 고하는 것이
관여는 어떠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반대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도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든지 또는 가볍게 벌금형으로만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징역형을 가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속도 될 수 있고 실형도 살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자가 검열, 아이고 혹시 하면 징역 가면 어떡하냐가 위축되는 것 이것이 더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좀 이제 상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다수 의견은 역시 그건 합헌이다. 이제 소수 의견은 이제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 이래 했는데 이제 다수 의견도 진실된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처벌을 받더라도 네. 이 공익에 관련될 때는 면책이 되니까 그렇죠. 그 조항을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표현의 자유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소수 의견도 아무리 진실된 사실이라도 이제 공익과 관계없는 사실이 그 사람 개인의 프라이버시 네. 이런 것은 또 이제 아무리 사실이라도 이야기하면은 네. 또 처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 사람들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차는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형이 너무 이제 징역형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형사처벌까지는 좀 과하지 않냐 네, 그런- 이런 의견들이 예. 정말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정말 옹호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다 양측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그렇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어느 한쪽으로 뭐 가자 이게 한 것은 좀 이제 어렵죠. 예. 네. 또 이제 차쌤 채널에 이 특징이 있잖아요. 청정 예. 청정 구역이다. 예. 아직은 악플이 없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제를 자청하면서 이렇게 차쌤 채널을 너무 좋아해주고 계신데 그러면은 설사 악플이 달린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넘어가시겠다. 저는 이제 유튜브 처음 할 때 네. 제 딸이 그 처음에는 누군가가 다 악플을 달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런 거는 그러려니 하고 안 보지 해라. 마라. 네. 딱 절대로 네. 댓글은 읽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을 뭐 처음에는 별로 달리지도 않았지만 네.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지가 사는 뭐 가지가 사는 청정구역이라는 게 나서 저는 상당히 이제 네. 그때 놀랐지요. 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 차쌤 채널에 구독자분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한 얘기 한번 감사하다. 예,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조계 이야기 한번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조계에서 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촌놈 무죄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게 그럼. 그냥 직역을 하면 촌놈은 무죄다 이런 것 같거든요. 촌놈은 무죄다. 근데 이건 아니죠. 촌놈 무죄라는 단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촌놈이라는 게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네. 한데 예전에는 이제 구속해서 재판받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구속돼 가지고 한 2달, 3달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니까 소문은 이제 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판 받은 결과 이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되니까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돼서 너 석방됐냐 경찰서 가서 뭐 조사받고 하더니 잘 됐냐 하니까 나 무죄 받고 나왔어 이래 무죄 이제 받고 이야기합니다. 나왔어라고? 근데 나 알아보니까 이제 유죄인데 네. 그냥 집행유예 받아서 이제 석방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쳐 이제 촌놈무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구나 이야기가. 진짜 네. 무죄는 아니고 진짜 무슨 징역형 집행유예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걸 이제 촌놈 무죄라고. 예. 과거에는 이제 형사 사건 중에 구속 피고인이 좀 많았는지 방금 얘기도 하셨는데 좀 많았나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구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구속 저희들 시부하고 할 때는 이제 구속 영장 청구 기준이 그때는 이제 업폭절이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폭력, 절도 이게 이제 사실 형사 사건의 대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폭력하고 이제 교통사고에 난 경우는 전치 4주 전치사주.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전치 사주를 운영이 됐습니다.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분들이 구속이 됐죠. 되셨겠네요. 예. 사실 이제 상해 진단서를 떼면은 2주, 3주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네. 뭐 이빨이 하나 빠졌다든지 약간 골절이 되면
다 4주 이상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건에 휘말리면은 이제 구속이 됐죠.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많이 구속이 되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 1993년 그때 윤관 대법원장님께서 네. 이제 이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니까 이게 좀 이제 피고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경찰 조서만 가지고 네. 이 좀 이제 억울한 구속자가 많겠다고 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제라고 해서 네. 판사가 대면을 하고 그 대면하면 멀쩡한 사람도 많습니다. 양복도 있고 직업도 있고 네. 또 뭐 이제 농토도 있고 농사도 짓고 이제 도주가 할 사람이 아닌데도 네.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5만 건 정도가 그때 이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구한 사람을 이제 판사한테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한 사람 경찰관 한 명은 안 되잖아요. 운전도 해야 되고 또 호송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한 3년, 4년 지나니까 1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 그것만 해도 많이 줄었는데 네. 지금은 한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4분의 1로 준 정말 많이 거지요.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속자 수가 확 줄어드니까 이제 촌놈무죄라는 말이 이제 별로 나올 여지가 없으니까 없어진 네. 이제 옛날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다음에서 찾아보고 해도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네네. 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도 이제 항소 여부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속방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무죄가 된다든지 뭐 이제 면소나 공소개혁도 있습니다만은 이래 되면은 이제 사실은 1심에서 거의 이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되더라도 또 항소심 가서 유죄가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사실 영장의 효력은 있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1심이 되면은 이제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형사소송법에다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네. 집행유예 판결, 무죄 판결, 뭐 면소 판결 이런 판결이 나면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실효된다는 조문을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이 이제 판결 남은과 동시에 이제 실효가 돼버리니까 석방을 해야 되죠. 네. 그 영장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것이 이제 단서가 있었어요. 이제 단서가. 10년 이상의 형을 검사가 구형하든지, 네. 물론 이제 사형 무기 아.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10년을 구형하면은 판사가 무죄를 하든 집행유예를 하든 석방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왜냐 혹시 바뀔지 모른다는 이제 네. 그 사유로 네.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도 보석이나 집행 정지를 하면 되니까 네. 피고인한테 큰 무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99%뭐 거의 99.9%가 항소심 가서 안 바뀌 그 형이 집행유예가 뭐 실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고 뭐 무죄가 유죄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네. 없는데 그 한 몇 건을 위해서 네. 남은 사람들이 다 항소심까지 갈 때도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생활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이제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석방을 합니다. 네, 더 깊이 있는 얘기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얘기가 나오면 꼭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하기도 해요. 이제 현시 규정, 강행 규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의 의미 좀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훈시 규정이나 강행 규정은 문자 그대로 이제 훈시 규정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지만 안 지켜도 뭐 법적으로 크게 이제 잘못된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기보다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이제 강행 규정은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하는 안 거. 지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법적인 효과가 따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쵸.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민사소송법이나 또는 이제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은 6개월 내에 뭐 2심은 뭐 4개월 내에 5개월 내에 뭐 이렇게 하라는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그 규정대로 그럼 재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재판은 판사가 하고 싶어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이제 주장도 다 하고 증거도 다 내고 이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네. 해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하라 그러면은 할 수는 있죠. 이제 네. 5개월쯤 됐을 때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하고 그때 된 상황으로 이제 판결을 내면 되는데 그럼 네. 그 판결이 맞지 않고 이제 진실과 실제적 어긋난 진실을. 판결 그러니까 아 이거는 6개월이라는 것은 가급적 6개월 내에 하면 좋지만 가급적 하면 좋지만 뭐 당사자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면은 안 된다 할 때는 훈시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약간 융통성 있게 네. 할 수 있는 거를 좀 혼시 규정이라고 그거는 그러는구나. 네. 근데 이제 강행 규정은 이제 근데 뭐 항소를 뭐 20일 내에 하라든지 뭐 상고 이유서를 며칠 내에 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이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안 하면 항소를 안 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지켜야죠. 네. 그런 건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렇지 안 지키면 네. 안 되죠. 네. 육아휴직 수당 청구 기한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그 육아휴직 수당 청구를 당사자가 하는데 그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간 그럼 1년이 지나면 못 하느냐? 1년 내에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훈시 기준이냐, 강행 규정이냐 대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은 훈시 규정, 강행 규정 이런 것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당사자가 어떤 신청을 했을 때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 또는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를 한다든지 뭐 하면 몇 개월 내에 하고 안 하면은 폐기가 된다. 이런 식의 규정일 때 이제 우리가 훈시 규정으로 보느냐, 강행 규정이라고 보느냐 네.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개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뭐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훈시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라는 건 여태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에 안 한 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국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내에 하라고 하고 1년 내에 안 하면 끝. 네. 이래 돼야지 이제 그게 의미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아휴직 수당도 육아휴직을 하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냐. 1년 지나서 청구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청구 못 한다. 이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고 소수 의견은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석할 것이 뭐 있느냐. 그것도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1년 내에 가급적 하면 좋지만 네. 뭐 못 하더라도 시효로 이제 소멸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 하라는 이제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네. 소수 의견입니다. 아. 예. 그러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일단 강행 규정이 되어버린. 그렇죠. 거네요. 이제 다 그런데 요건 이제 묘한 것이 네. 육아휴직 수당 이런 것은 이제 시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5년이라는 시효가. 그러면 이제 소수 의견 시효 제도가 있는데 5년이라는 시효 소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하면 되지. 청구가 아니라. 국가가 편하자고 뭐 1년 내에 꼭 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약간 복잡한 것이 육아휴직을 1년을 딱 한 번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눠서도 할 수 있고. 그럼 나눠서 할 때는 그럼 그때마다 또 청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효 소멸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좀 권리 구제를 넓혀주자 하는 것이 네네. 이제 그 소수 의견이고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약간의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네. 통상은 1년 내에 청구해서 빨리빨리 권리 관계를 확정 짓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수 의견입니다. 네.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판사 시절과 또 다르게 대법관 시절에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우신지 아니면 의견 대립이 심한 좀 법률적인 검토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좀 힘드신지. 이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것이 사실은 조금 더 힘들죠. 오, 이제 그런 법률적 거예요? 견해는 뭐 네. 각자 자기 주장하니까 네. 그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다수 의견 다수 의견 따르면 따르면 되니까 되니까. 되는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이 이제 관심이 높은 것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이제 어렵죠. 네. 그걸 이제 그게 판단대가 내가 소수 의견 되는 것도 좋고 다수 의견 되는 것도 좋은데 그걸 내가 어느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네.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선택하기 어렵죠. 오늘도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한지 기자님께서는 재미있게 질문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주 소신 있게 정말 정직하게 기자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열린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보도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장 기자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또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